방송 귤팟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귤 까는 방송 귤팟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빼빠입니다. 예, 광주바닥 임씨입니다. 네,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감자입니다. 예, 이코입니다. 네, 맨발입니다. 아, 네. 감자의 이 앞에 인사말이 항상 기대되는데 오늘 뭔가 새로웠어. 오늘 감자의 효능 위주로 하려고. 근데 그 팩트예요? 네. 감자가 콜레스테롤을 앞에 장 보러 갔다가 붙어있는 거 보고 해왔는데 아, 그럼 많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피를 맑게 해준다.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피를 맑게 해준다. 감자가 네. 아, 저도 몰랐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비도 오고 장마였나요? 네, 비도 한바탕 지금 장마인데. 장마인가요? 네. 다른 데 갔다 왔어요. 아니, 비도 많이 오고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더 날씨가 끄끔한데요. 오늘 한번 시원한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를 경험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나? 네. 왜? 원래 끄끔한데 장마처럼. 그러니까. 나 안에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오늘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함께 방송을 준비하는 육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엔지니어. 예. 엔지니어 육장 선생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조촐한 생일 파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 초를 너무 많이 꽂았어. 그쵸? 초가 상당하던데. 예,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 네. 예. 솔창이 많았다. 아무튼 이 방송을 통해서 생일 축한다고. 네. DJ 같이 말하는 혼자 음악 방송하고 있어. 저희가 훈훈하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이제 시즌 1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이제 방송을 한 지 벌써 3분의 2가 훌쩍 지났죠. 이제 앞으로 한 두 번? 두 번 정도 더 뵈면 시즌 1을 일단 마무리하는 돼요. 그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하고 또 시즌 2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우신가요? 멤버 교체 없어요? 아, 그것도 고려하도록. 멤버 교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멤버 교체. 칼바람이 벌써부터. 멤버 교체는 도대체 칼바람이.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씨 오늘 바쁘다고 안 했어요? 아니 나는 꼼수다도 한번 이제 딱 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다 찢어지잖아. 네. 자기 방송을 하잖아. 아, 혼자 하고 싶다. 이제 좀 그렇게 좀 실력이 키워지지 않았나. 누가요? 내가. 아, 지금 혼자 아, 이제 진짜 독립방송- 독립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광주바닥 임씨. 나가라고. 아, 상당히 방송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 오늘 마이크 하나 독차지하고 예.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는 거지.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광주바닥 임씨가 준비한 두 가지 소식과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좋은 감자가 준비한 두 가지 소식 해서 네 가지 소식을 전해 드릴 텐데요. 우선 그 임씨가 그 시의회에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몇 차례 전달해드렸었던 5.18 재단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에 5.18 재단의 정상화를 어렵다라고 보고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5.18 재단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좋은 감자님이 광산구 의회에서 벌어진 구설수 네, 관련된 갑질 논란에 네, 대해서. 갑질 논란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치동물원에서 제가 호랑이 떼는데 호랑이가 죽었다고. 아, 네. 그러니까요. 거기서 좀 많이 시베리아 좀 호랑이가. 네, 그 싸우다가 소식 죽었어. 이렇게 네 가지 전해주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광주바닥 임시 광주바닥. 네, 광주바닥 임씨입니다. 이번에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소식은요. 광주시 의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이 논란이 있어서 이 소식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금 광주시가 추경 예산안을 이제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고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를 시키려면 애결산 특별위원회라는 시의회에 이제 시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죠. 거기 구성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광주시 의회 시의원들이 총 22명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2명이 있고 국민의당이 9명이 있고 민중연합당이 1명 이렇게 해가지고 22명인데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죠. 과반수가 넘는데 이 시의회 이제 기존의 법에 따르면 시의회 이 예결산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당의 비율대로 이제 예결위원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이제 관례였었는데 이번에 국민의당 시의원들이 자기들이 과반수를 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시의회가 열리지 못했었죠. 실제로 이 문제가 시작된 게 한 달이 좀 더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오래된 좀 오래됐어요. 실질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거 한 7일에서 그러니까 8일 정도가 안 됐었죠. 예결위가 1년 임기인데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구성된 이제 예결위가 저번 달 30일 날 임기가 끝났는데 이제 그 전부터 구성안을 논의를 했는데 예. 그때부터 이 과반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결산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시의회가 가진 권력 중에 하나가 일단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이 있고 이제 국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큰 게 예산권이거든요. 근데 예산 심의가 보통 각 상임위원회라고 둬가지고 그 상임위에서 예비로 한번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최종 처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 곳이 이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라는 이제 그렇죠. 흔히 이제 예결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거기를 거치는데요.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예산들을 각 상임위는 각 분야에 한정된 예산만 보는데 예결위는 이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제 개수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산이 좀 많은 거는 줄이고 적은 거는 좀 늘리고 좀 이런 또 심의 과정도 거치고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게이트키퍼죠. 여기서 이제 예결산위원회가 중요하게 여러 가지 이 예산에 대해서 이 결정 권한 거의 뭐 그렇죠. 결정 권한에 가까운 권리를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과반수를 자기 당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지금 부딪혀 오다가 실제 오늘 이게 그 갈등이 좀 마무리가 됐어요. 어떻게 마무리됐었냐면 이제 국민의당은 원래는 과반수를 자기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었어요.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5명 그리고 국민의당 5명 대신에 그 위원장은 예결산 위원장은 민주당의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5대5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어쨌든 그 시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본인들이 예결위에 과반을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땅한 이유 근거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그 표면상 이유는 일단 그 전반기 의회가 이제 전후반기로 나뉘는데 전반기에 예결위원이 아니었던 의원들이 이제 국민의당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전반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좀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좀 숫자가 좀 많이 배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이거는 사실 좀 타당성이 떨어지는 논리인데 이전에도 그냥 관행대로 그 한 당이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그때도 뭐 조례 우리가 따졌냐, 의석수 따졌냐, 관행대로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뭐 조례대로 하자 그러냐. 그냥 관행대로 좀 그러니까 그동안 참석 못했던 의원들을 좀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과반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소수당으로서 뭔가 견제 장치가 없다. 뭐 좀 이런 주장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싸우고 갈등하는 이제 내용이 예결위에서 주요하게 지금 다투는 어떤 항목이 있는 거예요? 일단 특별한 현안은 없는데 이게 좀 현안이 지금 없는데. 촉발제가 된 거는 이제 예전에 몇 달 됐는데 시교육청에서 예술고 부지 관련 예산을 올렸었는데 한 830억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국민의당 의원들은 좀 이제 그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이게 되게 너무 많다 예산이. 그리고 좀 약간 위법성 논란도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였던 건데 예결위 그러니까 이전의 예결위는 민주당이 다수당 5명이었거든요. 이게 다수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예결위에서 그렇게 깎았던 예산이 부활해버린 거예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자신들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예결위에서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좀 그 견제가 안 된다. 하여튼 뭐 이런 주장.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감자가 말한 것처럼 겉보기에 불과하고 실제 이번이 마지막 그러니까 민선 6기 마지막 그렇죠. 예결산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위원회라 게다가 이제 지방선거
이따가 되면 이제 출마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지역구 우리 중에서. 지역구에 얼마나 돈을 가져왔다. 공보물에 이제 한 네. 줄이라도 넣어야 되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다. 뭐 얼마 돈을 뭐 따왔다. 막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결위가 지금 벼락치기다. 지방선거를 위한 자기들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 심사하는 예결이죠? 아니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만들어진 예결위가 이제 1년 임기이기 때문에 1년 임기 내년 본예산까지 이제 심의를 본예산까지 하는 심의 거고 하니까 네. 여기서 이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죠. 추경 네. 말고도 네. 내년 네. 때문에. 본예산까지 네. 보면 네. 근데 저기 추경은 매년 있는 건가요? 이렇게? 추경은 이제 그 보통 1, 2회 이제 1, 2차 이렇게 그 상반기 거의 매년 지금 있죠. 7월 정도, 네. 8월 정도에 한번 이렇게 제출하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네. 그 각 사안별로 또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추경이 그 사실은 나 이번에 몰랐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추경과 관련한 네. 지금 여전히 고착 상태에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거기도 국민의당이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추경이란 걸 이번에 알았는데 추경이 굉장히 이 뭐라 애외적인 상황에만 조건이 되는 까다롭더라고요. 예산으로 예, 예.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모두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추경 매년 있을 걸로 네. 예상하던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예산 계획을 짜서 사실 그 짜놓고 일을 하는데 어느 이제 변수가 발생해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또 어떤 갑자기 필요한 또는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미리 어떻게 보면 땡겨 쓰거나 좀 이런 개념인 건데 그 추경 자체가 사실 뭐 문제라고 또 어느 때는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네. 급하게 예산 뭐 우레탄 학교 우레탄 이번에 개선 사업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경우는 좀 필요한 경우인데 아무튼 근데 이번에 의외의 문제는 이제 추경 자체에 어떤 쟁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예결위 구성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주도권을 서로 가져가려는 좀 그 신경전이 이따 우리가 2부에서 얘기하겠지만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거 아닌가? 아니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기사들 보니까 광주시 구의회나 시의회에서도 의원들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관광성 해외 연수를 간다거나 뭐 뭐였지? 칼? 회칼로 회칼 난도질 하거나 뭐 이후에 또 소식 전해주시겠지만 난도질을 하진 않았고 아, 칼을 휘둘렀죠. 네, 휘둘렀어요. 자해하겠다고 소리까지 네, 치고 심각하던데요? 네. 하여튼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따 할 얘기 다 해보라.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예결위 구성 이것 때문에 좀 아 우리 방송도 좀 구성이 있게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시의회 갈등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양비양시론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 그러니까, 네. 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 섭섭했어요. 예. 아니 이게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다수당인데 우리가 당연히 과반 차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의회 기본 조례에도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의석수를 반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특별위원회에는. 근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민주당 근거가 있음에도 이제 국민의당은 마땅한 논리 없이 과반 달라 이러는데도 이게 뭔가 둘 다 똑같이 나쁜 놈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민주당 되게 억울해하고 언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충분히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전에 예결산위원회가 크게 무슨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이번 예결산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부딪히거나 그런 거라면 이제 싸움도 지켜봐줄 만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저 과반수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민주당은 뭐 대통령 그쪽도 그렇고 뭐 광주도 그렇고 뭔 힘을 잘 못 쓴가벼.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회권이 없다. 우리가 다수당이지만 그러니까 의장이 국민의당 소속이다 보니까 뭔가 중재를 요구를 해도 의장이 국민의당 뜻에 안 맞으면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답답함을 토로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얘기했잖아. 내 말을 잘 들으라고. 5대5. 5대5. 지금 다음 팟캐스트 시즌 2에 지금 아니 왜 제가 그러냐면 이게 인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결이 원래 9명이었잖아요. 예. 이 칼바람에서 네. 그래서 한 명을 더 늘려서 이렇게 5대5로 동수구성했다 이거죠? 예. 이게 근데 이게 잠재적으로 이게 문제가 앞으로 네. 될 거예요. 5대5기 때문에. 5대5 동수구성은 보통 안 표결 하죠. 갔을 때 5대5가 돼버린다든가 네. 또 이제 거기에서 또 막 파행이 빚어진다든가 네. 파행이 빚어지거나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파행이 빚어지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좋은
협의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냥 통과시켜 버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건 좀 이따 우리 그러긴 한데 이제 조금 예결위가 이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정당한가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살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나머지 상임위의 권한이 예결위보다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이 예결위 통해서 마음대로 조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그런 상임위가 무력화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조금 있는 거. 사실 원래 상임위 심의를 바탕으로 이제 예결위는 종합적으로 그렇죠. 한 번 더 이게 보는 건데 네. 지금 너무 그렇게 예결위가 큰 힘을 갖는다고 또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뒤집어도 다시 본회의 가면 본회의에서도 사실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이게 뒤집어 버리려고 하면은 시도는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뭐 까다롭긴 한데 의장이 아니고 이러다 보면 근데 여러 가지 뭐 그렇습니다. 되게 그 쪽지 예산 그런 네. 그 명칭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좀 네. 견제 좀 감시가 잘 안 될 우려는 있죠. 자, 이거 국민의당 관련해서는 우리가 2부에서 특집으로 국민의당을 다루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이코가 지금 굉장히 벼르고 있죠. 기다려라.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다음 소식은 지금 5.18 재단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5.18 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개선을 요구한 기관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 여러 가지 협상의 이 진정성을 갖고 참여하고 있지 않고 5.18 재단이 또 이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이 7월 4일이죠. 7월 4일 날 이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검찰 고발로 가게 됐죠. 무슨 제목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이 특정인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있었고 사료 기준과 관련한 불투명한 금액 산정 부분이 있었고 노동 탄압과 계약직 남용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 상식에서 어긋나는 업무 위탁과 사업 방식 그리고 특정인의 편익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시간의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의 배임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몇 분과 그리고 5.18 기념재단에서 몇 분이 이제 대표로 나와가지고 5.18 기념재단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전위원회에서 혁신안을 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5.18 재단의 이제 차명석 이사장은 이 혁신안이 마련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검찰 고발까지 가게 된 거죠. 이게 5.18 기념재단이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5월 좀 이 맞물리면서 좀 이제 지역에서도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5월이 일단 지났음에도 지역에서는 지금 5월 단체들이 또 옛 도청 문제 관련해서 또 진실규명 관련해서 되게 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기념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밖에 보이기가 좀 뭔가 좀 씁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이제 얘기한 검찰 고발건 관련해서는 이게 광주시에서 저번에 감사 통해서 적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또 위법성을 다시 한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제 뭐 좀 근데 이제 검찰 고발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가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의 그 감사 결과 처분으로 해당된 뭐 주의 경고 처분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았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서면으로만 그 통보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이렇게 진전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행정적인 처분에서 끝낼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사법적인 처분으로 사법적인 넘어가 처분으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실 이제 5.18이라고 하는 게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운동인데 이제 이거를 기리고 있는 재단이 스스로를 개혁을 못 해가지고 국가 권력에 어떤 식으로든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차명석 이사장님이 그 조건부 사퇴하겠다고 하고 발전특별위원회인가?
5.18 재단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제 뭐 몇 차례 회의를 했나 봐요. 회의를 했는데 그 이사장이랑 상임이사 사퇴에 관한 문제를 이사회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재단 발전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에 참여를 요청한다고 결정하면서 이제 회의가 파행으로 파국으로. 네,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개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시민 사회한테 이 참여를 요구했어도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제 그걸 거부하면서 이게 이제 파행으로 간 것이죠. 네. 이제 이사장 지금 재단 이사장과 상임 이사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사장은 본인이 혁신안이 마련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이사 지금 5.18 재단 기념재단의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분의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서로 생각이 달랐고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아마 검찰 고발로까지 가게 된 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상임이사가 누구죠? 한 명인가요? 네. 한 분이시죠. 김양래 네. 상임이사 이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기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 문제가 시작된 게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작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은 이제 작년 말 그렇죠. 네. 올해 초였고 그 전에도 이제 그 전에 2015년에도 네. 이 똑같은 문제가 비슷한 일이 있었고. 있었고 그렇죠. 예. 직원들 노동 탄압 관련해가지고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죠. 예, 2015년. 파업했고 막 그랬을 때 그건 전임 이사장 시절이죠. 근데 그러죠. 정확하게. 그때는 오재일 이사장 시절이었죠. 네. 예, 예.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된 이렇게 회의도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발전위원회가 한 2번인가 3번인가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전혀 진척이 없었던 거죠. 전혀 진척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 고발까지 가게 됐는데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실제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처벌 가능한 이 수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업무상 배임 횡령은 확실한 거잖아요. 사실. 돈 문제는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크게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좀 우려가 드는 것이 계속 이렇게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래저래 사람들 말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5.18 재단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냉소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5.18 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마치 행정기관 보는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안 바뀐다. 어차피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민단체들도 이번에 기자회견하면서 끝이다 이제는 뭐 아무튼 네. 이게 더 이상 뭐 대화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건데 네. 이게 보면 기념재단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동료 기자들이 뭐 이렇게 멘트를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좀 들어다 보면 아직도 본인들이 가진 문제를 인정을 일단 하지 않는 것 같고 일단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사실 이게 뭔가 좀 하나 둘 풀어갈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아까 이제 검찰 고발은 사실 이게 실제로 뭐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겠죠. 시민단체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5.18 기념재단이 할 수 있는 건 이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시민단체 협의회라는 이 협의체가 광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있는 협의체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협의체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검찰 고발까지 간 수준이니까 또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5.18 기념재단의 이사를 파견하고 있죠. 네.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 파견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안 하는 걸로 근데 안 하는 게 답은 아니지 않나요? 답은 아닌데 검찰 고발까지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극한 대리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 다음이 안에서 문제예요, 사실은. 표현이 장난 아니에요. 뭐 최후 통첩이다. 그리고 네. 이사 파견과 재반 사업 참여 중단. 네. 그러니까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동반 사태에 관련한 입장을 개진했는데 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미 이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 두 사람에 대한 거취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재단이 계속 말하고 있어서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단 내부 의사 구조로는 이사장하고 이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제 뭐 이제 개인이 판단해라 뭐 이제 재단은 또 그런 입장이에요. 그 이사회에서요. 그러니까 예, 이사회에서는 이미 그런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거치는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판단할 몫이다. 뭐 이런 얘기. 뭐야 그게? 아니 그 5.18 기념재단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재단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얘기한 거고. 예. 아니 그러니까 재단 관계자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 동료 기자가 예. 그러니까 그런 사퇴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구체적인 이제 그 회의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건 회의에서 그런 게 나온 게 그래, 아니고 관계자가. 예.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마무리 되는 건 아니겠죠.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 안 좋은 방식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재판이 이제 항소하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기가 몇 년씩이죠? 한 2년. 2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상임이사 임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이번에 끝났는데 다시 또 연임됐어요. 자동 네, 연장 연임 가능하잖아요. 또 그래요. 네. 이게 좀 복잡한데 아무튼 그렇게 소식 가져왔고요. 저는 이제 다음 우리 감자가 예. 감자도 음악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치동물원 이야기를 좀 이거 계속 좀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슬픈 것 같아. 일단은 우치동물원의 동물들이 매년 근데 많이 죽긴 해요. 노령사 그리고 또 이제 병에 걸려서 많이 죽고 근데 제가 이번에 주목했던 거는 이제 동물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죽는 그 투쟁사라고 하는데요. 그 사례들이 좀 있어서 좀 그 부분 한번 짚어보자. 일단 그 제가 폐사 동물 혈항을 한번 받아봤더니 한 33마리, 2015년에 33마리가 죽었고 2016년에 40마리가 죽었고 이제 올해는 지금 6월까지 해가지고 14마리가 죽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요? 아니 이거는 이제 전체 폐사 전체 동물인데 아. 올해 이제 상반기에 싸우다가 죽은 동물들이 여섯 마리, 7마리예요. 그러니까 14마리 어떤 중에 동물인지도 좀 예, 알려주시죠. 사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투쟁사만 짚어드리면 사자가 한 마리가 싸우다 죽었고 네. 기린, 시베리아 호랑이, 그리고 구렁이, 그다음에 구렁이도 싸워? 하이에나. 환장하겠네. 그 구렁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그대로 삼켜버렸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안에 이제 먹힌 구렁이는 이제 질식으로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삼킨 구렁이는 그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와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이러려고 이걸 가져온 아니 게 먹으려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래? 구렁이가 구렁이를 먹어 그럼? 그리고 이 투쟁사로 죽은 사자 한 마리는 우치동물원에 명물이 있는데 혹시 2009년 기아 그 우승할 때 아이러브 기아 호랑이 3마리 혹시 아시나요? 그 시구할 때 등장했어요. 기아가 호랑이. 예. 호랑이. 근데 사자 이야기. 그 호랑이가 아이러브 기아 이렇게 3마리가 있었고 삼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사자는 블루, 레드, 화이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블루가 화이트는 암놈이고 블루, 레드가 그 순놈인데 블루가 투쟁사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블루가 누구랑 싸우다가 블루가 이제 다른 형제들하고 보통 이렇게 암놈하고 많이 또 그렇지. 그렇게 많이 싸우고 사자 암놈이 진짜 싸나워요. 순놈이 잘 대응을 못하더라고. 동물연구 많이 봤어요? 보통 암수가 그렇게 많이 싸워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에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투쟁사로 올해 한 마리가 죽었는데 하이에나가 원래 이게 그 여러 마리가 같이 어울려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인데 그렇죠. 우치동물원에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아. 싸워서 죽어가지고. 어떡해. 그래서 지금 무리 생활 못하고 홀로 고독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투쟁사가 올해 들어가지고 늘어난 조금 거예요. 비중이 비율이? 많아졌어요. 아니 근데 동물원에 대해서 말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동물원에는 보통 이런 동물들이나 맹수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육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막으려고 동물원에서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던 이제 사육사가 이제 우치동물원에 13분이 계신데 일단 농고 출신 한 분, 그리고 애견 전문대 출신 한 분, 그리고 대경 전문대
뭐 이렇게 출신들이어서 이게 사실 그 야생 동물이나 좀 임상, 그러니까 동물이 다쳤을 때 이렇게 치료하거나 이런 능력을 가진 전문 수의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특히나 이 사육사하고 수의사가 다르죠. 네, 다른데 사육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뭐 먹이 주고 뭐 이런 이제 일들 거의 사육사 대부분 중에서도 그 사육사들도 다 이렇게 분야가 동물마다 분야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육사가 지금 그렇죠. 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애완동물 다루는 사육사만 있는 거고. 이게 그 보통 동물들이 이렇게 투쟁사를 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좀 기미가 보인대요, 사실 그 전에. 근데 그러겠죠. 이거를 캐치를 해서 얘들을 사전에 좀 격리를 시켜주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만 주고 뭐 식견만 주고 뭐 이런 일만 하는 거지 동물들이 어떤 좀 변화가 있고 이런 거를 감지해내질 못하니까. 애들 감정을 예. 모르구나. 아니 그 정도 기를 거면 내가 가서 길르겠다. 근데 그 우치동물원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번식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번식 못하게 막는 것도 문제 아니냐. 그리고 야간에 주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뭐 우리한테 잠자지 말라는 거냐. 뭐 아무튼 이렇게 변명을 하세요. 근데 제가 또 재확인을 해봤더니 그 이게 꼭 번식기라서 이런 투쟁사가 벌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모든 동물의 번식기는 아니래요. 지금 고민하는 게 그래서 그게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사실 동물원의 기능이 전시 기능도 있지만 종을 보존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동물들을 야생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환경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최대한 여기 어떤 적응하고 그 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동물원의 기능인데 그냥 아니 싸우다 죽게 내버려 둘 거면 동물원을 왜 하냐. 사실 없어지는 게 낫다. 콜로세움이네. 네, 뭐 이런 지적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 근데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 동물원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전문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데 그렇죠. 예. 계속 동물들을 거기다 때려 넣어놓고 거기 있는 게 수백 마리예요. 우치동물원에만. 근데 이제 그 갑자기 그러니까 인적 구성은 옛날하고 비슷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물원에서 이제 동물들이 투쟁사가 일어나게 된 거는 나름의 어떤 중간에 환경 변화, 급격한 환경 변화 같은 게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아무튼 동물들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물어보겠는데 이게 그 이제 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아까 이제 사자 호랑이들이 그 싸우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광주시가 지금 우치동물원 각 동물사들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맹수사들은 리모델링이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예전에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벌어질 만한 투쟁사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새로 리모델링된 호랑이나 사자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복도가 안쪽까지 좀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창문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대한 동물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너무 좀 스트레스가 이용자들 너무 관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또 있지 않겠냐 하는 게 또 전문가들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광주시에서 여러 돈을 써서 지금 뭐 하이에나 해양동물사 뭐 여러 가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헛돈 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있고.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윤 시장이 들어와서 우치동물원을 무료 개방으로 전환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입장료 한 1,500원인가 네, 받다가.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동물원에도 관심을 보이는구나 좀 이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 윤 시장이 이랬대요. 그 동물원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이 정도 투자하면 되지 않았냐. 그래서 더 이상 뭐 투자하는 거 뭐 필요하냐. 전체 예산이 그러면 좀 줄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동물사들 현황을 받아봤는데 어떻게 개선할지 당장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들이 예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범원 파충류사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큰물새장, 맹금류사, 소맹수사, 뭐 여러 사슴사, 기린사, 하마사 그 연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예산 계획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예산 확보의 노력이나 이런 게 또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튼 내부에서 어떤 그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하면 됐지 뭐 그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관심이 좀 더 덜해지고 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거의 구경 가잖아요. 네. 구경 가면 시설이 그렇게 변화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 네, 근데 좀 많이 변하긴 했어요 지금은. 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그렇죠. 위치잖아요. 그렇죠. 감옥이잖아요, 감옥.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마인드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사육사를 고용을 안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관람객들이 아주 가까이서 밀착돼가지고 동물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형태의 관람으로 계속 바뀌어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문 사육사가 인건비가 지금 기존 사육사의 5배가 넘는데요. 그래서 되게 인건비. 아니 근데 그걸 데리고 올 능력이 없으면 동물원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에 알쓸 신잡 거기에서도 이번에 동물원 가지고 남의 방송 이야기하지 맙시다. 예. 네. 나이버르식 느끼고 있고. 넘어갑시다. 네, 동물원은 제가 취재를 하고 있어서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저번 달 말에 광산구에서 좀 어떤 일이 좀 벌어져서 그걸 좀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광산구에가 건물이 좀 그 의원실이 나눠져 있어요. 층별로 이제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이제 4층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6월 27일 날 이제 광산구회가 그날 임시회 폐회하는 본회의가 끝났어요. 근데 임시회 폐회하면은 보통 점심시간이거든요. 11시에 하니까. 근데 점심시간인데 모 의원, A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A 의원이 혼자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방에서 구청 직원들 불러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얘기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아무도 없던 거죠. 이제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까지 다 밥을 먹으러 가버린. 그래서 나와 보니까는 자기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의정 팀장한테 이제 전화를 했답니다. 이제 의정 팀장이 이제 인근에서 밥 먹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이제 올라왔는데 의정이에요, 의정이에요. 의정입니다. 의정. 네. 이제 의회 사무처가 의정, 의사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의정 팀장이 밥 먹고 있다가 이제 의원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와가지고 그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이런 거죠. 불러가지고 왜 나 안 챙기냐? 어디로 밥 먹으러 오라고 문제 연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락도 안 한 게 어디로 갔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4층 이제 부속실 이제 공무직인데 이분은 이제 계약직인데 10년 넘게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속실에서 의원들 보좌하는 업무, 그러니까 차 준비해주고 뭐 이런 일을 주로 이제 하시는 분인데. 부속실 직원이 그 좀 몸이 좋지 않아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부속실에 문 잠궈놓고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팀장이 불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혼나는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나갔대요. 이제 나갔는데 이제 그 의원이 그 직원한테까지도 이제 아니 너는 왜 내가 아까 소리칠 때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또 쥐잡듯이 잡았나봐요. 왜 그래? 근데 그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런 거지. 혼밥이 싫어서 지금 혼밥 싫어서 그런 거야. 근데 네가 혼밥 싫으면 왜 남의 혼밥을 방해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 그 부속실 직원이 그날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후 5시에 병가 내고 병원에 갔더래요. 이제 근데 그 A 의원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했나 봐요. 그 미안했는지 전화를 했답니다. 이제 미안했다. 나 때문에 좀 그리고 근데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 직원분이 전화를 안 받아서 이제 문자를 남겼답니다. 근데 그 좀 아까는 내가 좀 미안했다, 좀 심했던 것 같아 이런 문자를 남겼는데 그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A 의원이 다음 날 다시 어제 그 A 팀장하고 그 부속실 직원을 다시 부른 거예요. 자기 방으로.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왜 전화도 안 받고 이러냐. 1시간가량? 제가 듣기로는 뭐 1시간 반이었다는데 아무튼 서로 주장이 달라서 그 정도 또 얘기를 했다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주장이 다른 게 지금 1시간이야 1시간 반이에요? 이제 그건 아니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꾸중을 낸 거예요? 꾸중을 냈다고 짐작이 되는데 A 의원은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 지랄을 한 거지. 근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부속실 직원이 얘기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와, 마. 그러니까 쓰러졌고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고 여성분이세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와가지고 출근해서는 이제 도저히 일 못하고 병가 내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인데 입원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 A1 얼굴 보면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 저 보직 변경해달라. 그리고 이제 광산구청에 진정서 냈고 의회에도 지금 진정서 내려고 준비 중이래요. 근데 아무튼 핵심은 이제 A1은 자기가 뭐 폭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근데 피해자들은 자기들한테 소리를 치고 왜 자기를 안 챙겼냐. 이 그러죠. 고성이나 좀 고압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무튼 주장은 갈리는데 아무튼 이 A1이 좀 유명해요. 이전에 유명한 사람이요? 2015년에는 너무 광산구 이제 공무원들한테 자료 요구가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공무원들 530명이 단체로 성명을 낸 적이 있어요. 그 너무 사람이구나. 자료 요구 너무 심하다. 갑질 너무 심하다. 그래서 거부하겠다. 성명을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대고 A1이 이게 집지키라는 걔한테 물린 격이다. 공무원들 걔에 비유해서 굉장히 격한 싸움까지 갔고 그리고 그에 또 그 뭐죠? 7월에 넘어서는 또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갑자기 뭐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주도했던 의원 중에도 한 명이에요. 이게 좀 민영배 청장의 역점 좀 사업이기도 한데 그리고 뭐 그 나중에는 거기 예산 깎는데도 되게 주도적으로 했던 그래서 되게 말이 많았던 의원인데 어디 당 소속이에요? 이분은 민주당입니다. 근데 민주당인데 광산구에 그 유일하게 선출직 당선된 지역구 새누리당 구의원이 있어요. 박사명 맞아요. 의원하고 박사명 의원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요. 네. 약간 닮았네. 네, 그래서 되게 친하게. 출신이 약간 서로 비슷한 출신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2015년에 원래 민주당이 옛날에 저기 새누리당하고 좀 친하지 않나? 그러지. 원래? 그런 출신 말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그 출신 아니고 저기 다른 얘기 같은데? 아니요, 그런 출신이야. 아니 이 의원 왜 이러는 걸까요? 외로워서. 이분은 사실 분석이 안 돼요. 이게 그 의회 이번에 제목은 혼밥이 싫어요. 딱 나오네. 외로워서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혼밥 밥 먹냐고 작업상. 물어보고 가면 되는데. 근데 1시간 동안 혹은 1시간 반 동안 뭔 얘기 했을까 짐작해 보면 진짜. 폭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지. 왜 나 놔두고 갔어? 왜 나 놔두고 갔냐고. 왜 문자에 답장을 안 해? 문자를 답장 안 해. 나도 쓰러질 것 같아. 내가 문자 보냈는데. 내가 문자 받았어 못 보냈는데. 빨리 확인해봐. 근데 그 직원분이 이전부터 이 의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단 말이야. 이전에도. 그럼 일단 좀 질려버렸어. 네,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의원이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 달라져요. 그러네, 예를 그럴 수도 들면은 이 의원이 전반적으로 의회 상처 직원이나 이 관련 공무를 하는 공무원들한테 했었던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인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 특정 직원에게 특정 괴롭힘이 있었던 건지. 일단 아까 이제 쓰러진 분한테는 좀 원래 이전부터 좀 많이 뭐라 그랬대요. 아니 근데 아까 530명이 성명서 냈다 그랬잖아요. 그 글이 나온 거지. 그렇죠. 뭐가 또 달라져. 안 달라지는 거. 이분이 의원하기 전에 뭐 연극 배우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배우 마인드? 의원이 되는 순간 좀 의원이라는 그게 무슨 배우만인데요. 배우들 안 그래. 찌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주인공 진짜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어디에 나서기만 하면은 사람이 갑자기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그 의회 본회의 한번 열잖아요. 5분 발언 그리고 긴급 현안 질문 발언권이랑 발언권은 전부 신청해가지고 발언권 한 30-40분 떠드는 의원이 노래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 그래서 광산구 의회 보고 있으면 진짜 봉숭아학당 진짜 너무 후지다. 그리고 박사명 의원 뒤에서 그만해 의원 그만해 이렇게 한마디씩 멋있게 그러니까 멋지도 걸고. 그 기초의회가 재밌어요. 재밌는데야. 별의별 사람들이 의원으로 당선돼가지고 개차반인 데가 많거든. 거기가. 그 의원 모독 발언으로 걸려. 아니 뭐 근데 모독 당할 만한 짓은 고소해.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 이 광산구 이 기초의원 이분뿐만 아니라 요즘에 광주 지방의회가 좀 형편없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이번에 서부하고 북부의회에서도 지금 해외 연수를 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관광지만 패키지 관광 같은 패키지 여행 거였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행사 같은데 싼 거 끊어서 가는 그런 행태인 것 같아요. 싼 거라기보다는 그냥 패키지 상품 그냥 근데 구매해가지고 이제 관광 저기로 가는 거죠. 돈을 자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에서 가는 거죠. 네, 의정활동비 나오는 의정활동비 그 해외 연수로 나오는 돈하고 자기 비용 조금하고 출장비 이렇게 뭐 섞어서 이런 이제 거 같이 섞어가지고. 가고. 예. 그리고 또 남구에서는 또 아까 또 얘기했듯이 그 핵관련동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회가를 누구한테 썼는지 그게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회칼 조향은 이후로 처음 들어. 아니 근데 어떻게 회칼을 들고 거기 그분은 이미 의회 실명이 거론이 돼서 이창호 의원이라고 사퇴했어. 국민의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 말이었는데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피켓을 들고 뭐 이렇게 시위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피켓을 이분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이제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뭘 훼손을 해요? 자기를? 노조 아니, 아니, 티켓을 티켓을 그 부분. 자기를 비판하는 네. 비판하는 팻말들이 있었는데 사무라이의 마인드로 화가 나가지고 했어 그거를. 핵칼을 근데 어떻게 핵칼을 들고 거기 갈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한 거지. 그렇지. 거기 남부 항시 들고 다녔을 수도 있지. 가슴에. 가슴에 설마. 은유가 아니라 가슴에 진짜 칼을 품고 사는 남자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막 의회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막 자해 소동을 벌여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어. 되게 그때 난리가 났대. 공무원들이고 의원들이고 말도 진짜 안 되지. 엄청 놀랬다고. 아니 진짜 횟집 사장님도 핵칼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응? 이분이 진짜 그러네. 응. 이때가 그 핵칼란동이 대선 직후 벌어진 맞아요. 이게 선거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니, 그 충격도 좀 있지 않았나. 상실감에. 아무리 상실감 있다는데도 핵칼 난동을 하면 안 되지. 아니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아니 그랬으면 같이 밥 안 먹어주고. 그러니까 이거 사회복지가 많이 필요해 지금. 아니, 그 의원들이 원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본인들이 어려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게 어려워. 이거를 하나로 엮으면은 나를 의원 대접 해주지 않는 거에서 그러니까. 대접 네. 못 받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또 반대에서는 의원들이 또 갑질한다. 대체 의원이 뭐길래. 또 이제 근데 뭐- 강주시 의회 시의원들도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저 시의원들도. 부장 청탁도 있었고 비리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의원들이 지금 3명, 4명이 지금 응. 형사건으로 지금 걸려 아, 있죠. 근데 우리 그 비리건은 이렇게 이쪽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이 비리건은 나중에 특집을 한번 다룹시다. 이거는 충분히 나올 것 아 같아. 근데 진짜 그 비리- 핵칼 구조가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스펙타클하잖아. 네? 아니 국민의당 옛날에 저기 도끼도 나왔는데. 아, 나 기억나. 도끼상소. 아, 정용화. 정용화. 도끼상도 최익현 아닙니까? 아니야. 공천 그때 공천 때문에 전면하고 갑자기 거기 좀 뒤집어져가지고. 안 됐어. 그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 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천자가 바뀌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천 받았던 사람이 도끼 들고 국민의당 기억나요. 사업대 기억나요. 갔지. 어. 그러면 원래 그 한나라당 출신이죠. 그분 한나라당인데 5.18 때도 역할 하셨던 분이잖아. 그건 모르겠어요. 정용화 씨. 그럼 지역, 미국에서 무슨 지역위원장 했다고 공천에 갑자기 아, 잘려버렸어. 이름만 같은 아, 이름 그 사람 아니에요. 아, 이름만 다른 같아 사람이에요, 이름만. 다른 사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를 저기 이렇게- 책 읽다가 그 같은 이름 나와서 그런 어. 거죠? 아니. 아니 근데 실제로 시정에 대해서 감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체나 이런 거는 있잖아요. 네. 근데 시의회를 감시하거나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체나 사람들은 없거든요. 저는 관심이 이런- 많이 떨어지죠. 네. 대부분 중앙 정치 위주로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것도 지방에는 이제 관심이 영향이 좀 없으니까 있을 거라고 봐. 칼과 도끼가 난무하는 무슨 뭐 중세 기사들도 아니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래 왕자의 게임. 아 이번 기회에 좀 어떻게 시의회와 구의회, 이번에 지방의회 빼빠가 청년 원홀들 들고 가갖고 다 정리했어. 힘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빼빠 목소리도 크니까 알겠습니다. 인권 교육을 다 받아야 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니 인권교육이 아니라 빼빠가 정리하는 걸로. 제가 하도록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진압 진짜 내년에 토벌이야 토벌. 용 날라 데리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 지방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방 의원들이 보여준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도를 지나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광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시의회 구의원들 그 해외 연수 간 거 자료 같은 거 좀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데를 가요. 관광지 가요. 어디에 다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공개할까요? 다음에 공개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 아니 우리 곧 있으면 임씨가 유럽 여행 간다 그랬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임씨가 거기 시의원들이 갔던 데를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밀착 분석을 해가지고 오는 거지. 그럼 연수비 줘 나. 아유. 연수비를 줘야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럼 봉사로 하세요. 우리가 10,000원씩 걷어줄게.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의원들이 어떤 데를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재밌어요. 우리는 왜 이상하게. 아니 사실은 많이 관심을 안 갖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이제 감시나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그래요. 부분을 더 우리가 해줘야죠. 지금 너무 심취돼서 빼빠가.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이 이 정도인가요? 예. 저희가 2부 때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국민의당 특집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뭐
문준용 씨 관련해가지고 대선 때 국민의당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들도 있고 한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이 그게 거짓 제보로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그 얘기를 2부에서 하는 네, 거예요. 할 거예요. 네. 빼빠 왜 그래? 우리가 좀 구성미 있게 좀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힘 빼는 전문이. 네, 2부에서 국민의당 특집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 네.